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경제 전반과 걸쳐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운송한 물품에 대해서 안전하게 제 시간에 그것을 목적지에 하차하는 데까지 책임 있는 거지 그것과 관련해서 뭐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책임은 왜 부여합니까? 그분들이 강제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건 군대를 다녀오신 걸로 다 하셨어요. 나라를 이미 한번 지켰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그 곳에서 또 다 일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내 가족들 지킨다고? 그런데 경제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그분들이? 네, 안녕하세요. 홍스입니다. 제가 지난 65일간 파업할 때 영상을 좀 많이 올렸잖아요. 제 개인 채널에다.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 동일한 구조를 과연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택배노조 컨텐츠 관련한 데서 댓글을 보면 특히나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업자면서 왜 근로자인 척하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해외에서는 뭐 사업자든 근로자든 상관없이 노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사례를 가까운 그리고 가장 근접한 사례를 좀 찾다가 호주를 제가 찾고 있었는데 뉴스에 호주 그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풀어서 말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호주에서 트럭커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화물 운송 자격증을 취득하고 개인 사업자를 내고 화물차를 운전을 해서 수입을 발생시키는 분들이 거기도 있습니다. 구조는 택배 노조와 화물 연대 분들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호주에 있는 분들도. 그런데 호주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있어요. 거기도 노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조를 만들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시기잖아요. 거기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내가 사업자든 근로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막 우리 노동조합을 인정해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인 거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쪽 호주와 우리나라는 분명히 뭐 품목이라던가 뭐 운임이라던가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진 않습니다. 화물 운전해보신 분들 다 아시죠? 어딜 가도 짐을 싣고 운전을 해서 목적지에 물건을 내려놓는 이 업무의 기본 틀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구조로 일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노동조합을 신고를 하면 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우리와 다른 게 뭐냐면 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원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청이 하청을 준 우리로 치면 택배로 치면 뭐 대리점 소장님들 그리고 그 밑에 우리처럼 화물 운송 자격을 가진 운송 종사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노조를 설립을 하고 사업자인데도 이분들도 사업자인데 말이죠. 노조를 설립을 하고 노조 활동을 하게 되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을 줍니다. 그걸 인정을 해줘요. 호주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주에 안전운임제와 같은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일부 폐지됐습니다. 호주의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을 해줘요. 가장 큰 그 항구나 무역과 관련돼서 가장 크게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만 시행을 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폐지를 했어요. 일부지만 폐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단체 교섭권을 줬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원청을 상대로 본인이 일한 노동의 대가를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일부 폐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지금 보자면 지금 그게 아닌 겁니다. 이분들 화물연대라 그래가지고 개인 사업자래요. 아직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화물 연대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지금 노동조합의 형태로 지금 민주노총 밑에서 이걸 만들었지만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때는 그게 노동자여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한테도 가서 문 열고 장사해 이렇게 지금 한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도 획일화되지 않은 지금 방향으로 지금 해결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이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안전운임 제도를 대체하는 법안이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줄 것이냐 그것도 아닌 상태고 그럼 교섭권을 줄 것이냐 그것도 인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섭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가 어쨌든 가서 일을 해 그리고 3년 연장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3년 일하려고 이 일을 계속 하는 분은 안 계시죠? 이거 3년 뒤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걸 빨리 논의를 해서 법제화해서 제도화해서 현장에 전체적으로 모든 운송 분야에 다 안착을 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분들은. 이게 호주와 지금 우리나라의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적용이 안 된 이유는 노조에 대한 인식이 아직 해외만큼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인권이 아직 해외만큼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뭐 엄청난 선진국이다, 전 세계에서 뭐 손꼽히는 선진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들을 일부 폐지하고 극소 지역에서만 시행을 하면서 잡음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건, 이분들이 사업자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거기 가입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 노동의 대가를 최초로 지급하는 이 원청과의 교섭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스스로 일한 노동의 대가를 이들과 교섭해서 그 가격을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이 호주의 사례를 보면서 굉장히 완벽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법제화해서 모든 걸 내가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건 아니지만 최소한 스스로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인가를 사용자와 어떻게 보면 같은 선상에서 교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인정을 해준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니까 차량과 비교를 해보자면 내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안전벨트를 풀는 대신에 악셀과 페달을 내가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안전벨트는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악셀과 브레이크입니다. 이걸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주고 안전벨트를 풀는 거예요. 지금 호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여기에 안전벨트까지 매면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 상황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도 법제화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숨통을 쉬게 되면서 우리보다는 조금 잡음이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폐지라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무역 운송의 메인이 되는 지역들은 그 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 차등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제외되는 부분들은 노조 활동을 통해서 이분들을 스스로의 어떤 권리와 노동의 대가 이런 부분들을 교섭하고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어떤 좀 타협점이라고 저는 봐요. 정말 최적의 상황은 아니지만 어떤 적절한 밸런스로 타협점을 찾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제가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 돼, 이걸 요구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걸 안 되라고 얘기하면서 대체제를 지금 내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현장으로 가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다. 호주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게 안전운임제가 없는 나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필요하다라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장에서 전체 그 화물 운송 종사자들이 적용받고 있지 않아요. 극히 일부분만 받고 있습니다. 뭐 퍼센테이지로 하면 10%도 안 될걸요? 근데 그 10%조차도 못 해주겠다고 지금 이러는 겁니다. 10%는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10%도 못 해주겠다, 현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년 연장해줄게, 선심 쓰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경제 전반과 걸쳐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운송한 물품에 대해서 안전하게 제 시간에 그것을 목적지에 하차하는 데까지 책임이 있는 거지, 그것과 관련해서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책임은 왜 부여합니까? 권한을 줬을 때 그 권한에 걸맞는 책임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강제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건 군대를 다녀오신 걸로 다 하셨어요. 나라를 이미 한번 지켰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그곳에서 다 일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내 가족들 지킨다고? 그런데 경제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그분들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아권에 있는 호주, 우리가 좀 비슷한 상황에서 화물 운송 종사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를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대화는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급하면 24시간 회의를 해야죠. 아마 민주노총 소속의
방식으로 노조를 대표해서 협상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필요하면 24시간 협상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저는 노조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그런 의지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택배노조의 홍스였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투쟁!